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도플갱어. 독일어로 이중으로 걷는 자.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전설 속 존재입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목소리, 하지만 결코 나일 수 없는 또 다른 나. 고대 북유럽에서는 이를 죽음의 그림자라 불렀고, 중세 유럽에서는 그 존재와 마주치면 곧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단순한 미신을 넘어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며 사람들의 심연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미지의 영역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두려움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역사의 페이지 속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권력과 명성을 가진 인물들,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들, 심지어는 위대한 예술가와 사상가들도 이 불가사의한 존재와 마주쳤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도플갱어 현상이 단순한 심리적 착시나 환각이 아님을 시사하며 더욱 깊은 미스터리를 불러일으킵니다.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 한 명이지만 그의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선에 당선된 지 이틀째 되는 밤, 그는 집 서재에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의 얼굴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평소의 얼굴, 다른 한쪽은 창백하고 핏기 없는 마치 시체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아내 메리 토드는 이를 불길하게 여기며 첫 번째 임기는 무사하지만 두 번째 임기 중에 죽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에서 비정상적인 창백함과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평생 이 현상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고 때때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섬뜩한 경험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이 징조가 단순한 착시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듯 했습니다. 평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중요하게 여겼던 링컨이었지만 이 거울 속 환영만큼은 그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불안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의 측근들은 링컨이 이 사건 이후 종종 멍한 표정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거나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치 다가올 미래의 비극을 어렴풋이 예감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1865년 4월 14일 아내의 섬뜩한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포드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던 중 그는 저격당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거울 속 창백한 얼굴이 예고했던 것처럼 말이죠. 과연 링컨 대통령에게 나타났던 그 두 번째 얼굴은 단순한 환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죽음을 예고하는 불길한 도플갱어였을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경험에 대해 미스터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만들어낸 환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아내의 증언과 이후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은 이를 단순한 환각으로 치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라트비아의 귀족 여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에밀리 사제. 그녀는 유럽 전역의 명성을 떨치던 교사이자 지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도 불가사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업 중에도 식사 중에도 또 다른 에밀리가 같은 공간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잘못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목격담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빈번해졌습니다. 단순한 목격담이 아니라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그 존재를 보았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그녀가 칠판에 글씨를 쓰는 동안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에밀리를 보았습니다. 그 분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분신은 무표정하고 어딘가 생기가 없는 모습이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그 존재는 에밀리 사제 본인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에밀리 사제가 강의실을 나갔을 때도 그녀의 분신은 여전히 창가에 서 있는 모습으로 여러 학생들에게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에밀리 사제가 식사를 하는 동안 그녀의 분신이 식탁 맞은편에 앉아 같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보였다는 기이한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학생들에게 엄청난 공포와 혼란을 안겨주었으며 학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이 반복될수록 에밀리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됐고 1년 후
그녀는 알 수 없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그녀의 생명력이 분신에게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녀의 죽음은 당시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 사건은 도플갱어 현상에 대한 가장 유명한 기록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19세기 유럽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도플갱어에 대한 공포를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이 도플갱어 현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련의 기이한 현상들과 그녀의 급작스러운 건강 악화는 많은 이들에게 도플갱어가 생명을 앗아가는 불길한 존재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시인 요한 볼프강 괴테는 말을 타고 길을 가다 정면에서 다가오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 인물은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지만 다른 색의 옷을 입고 있었고 괴테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 기이한 만남은 괴테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괴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는 이 일을 오랫동안 미스터리하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닮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자신과 똑같은 얼굴과 모습이었기에 그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고 깊이 사유하며 그 의미를 탐구하려 했습니다. 8년 후 괴테는 같은 길을 지나가던 중 그날 보았던 똑같은 장면을 재현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입었던 것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보았던 그 존재가 바로 미래의 자신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해했습니다. 그날 본 것은 미래의 나였다. 괴테는 이 사건을 자신의 자서전인 시와 진실에 기록하며 도플갱어 현상이 단순히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미래의 나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경험은 도플갱어에 대한 기존의 공포스러운 인식을 넘어 시간의 흐름과 운명의 불가사의함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이는 도플갱어 현상이 단순한 미신이 아닌 인간의 의식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심오한 현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 은행원은 지하철 플랫폼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자신과 똑같은 모습에 순간적으로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어깨를 건드리려 했지만 분신은 고개를 들자마자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틀 뒤 그는 퇴근길에 그와 똑같이 생긴 사체를 발견합니다. 그 시신의 옷, 시계, 심지어 주머니 속 메모까지 모두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증과 지갑까지도 그 시신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섬뜩한 일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자는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시신은 부패가 심해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웠지만 옷차림과 소지품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은행원의 물건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지문과 치아 기록 대조 결과 이 시신은 몇 년 전 실종 처리된 다른 사람의 시신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은행원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 자신의 소지품을 가지고 죽어 있었다니. 게다가 그 시신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을 더욱 미궁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도플갱어가 죽음을 예고한 것일까요? 아니면 시공간을 넘어선 또 다른 자신과의 기묘한 만남이었을까요? 아니면 미래의 자신이 다른 형태로 존재했다는 증거일까요? 과학자들은 도플갱어 현상을 신경학적 장애 혹은 극도의 피로로 인한 환각이라 설명하려 합니다. 뇌의 일시적인 오류로 인해 자신의 이미지를 외부에서 인식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정 뇌 영역의 손상이나 심한 스트레스, 심지어는 특정 약물 복용 시에도 이런 환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조현병 환자들 중 일부가 자신과 똑같은 환영을 보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동일한 존재가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목격될 수 있을까요? 링컨 대통령의 경우처럼 목격자가 본인 외에 여러 명인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에밀리 사제의 사례처럼 분신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심지어 그림자조차 없었다는 증언은 단순한 뇌의 오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모습의 타인이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뇌의 오류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도플갱어 현상에 대한 명확하고 과학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이는 여전히 미스터리한 영역으로 남아있으며 인간의 인지 능력과 현실의 경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지하는 현실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과 똑같은 누군가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그림자 뒤에 숨어서 당신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며 혹은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기 위해 그 존재는 당신의 무의식이 투영된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알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존재일까요? 밤늦게 홀로 길을 걷고 있을 때 문득 뒤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 당신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실화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상상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세상에는 아직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도플갱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섬뜩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에게도 자신과 똑같은 존재를 마주친 경험이 있으신가요?